채널이 희소한 지금 서브스택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. 데이터 먼저 보실게요. 못 푸는 문과생의 문제는 없습니다. 서브스택 뉴스레터를 1년 정도 보내드리고 있는데, 제가 레터를 보내드리거나, 이 뉴스레터 제 채널에 포스트, 그러니까 레터죠. 레터를 올렸을 때, 봐주셨던 그 연락 횟수를 1년 정도 되는 그 데이터를 간단한 그래프로 나타내 본 거예요. 그래서 작년 3월, 2025년 3월부터 이번 달 2026년 6월 누적 트래픽 소스 분포로 봤을 때 이메일이 85,000회 정도였어요. 70%로 가장 많고 가장 이상적이죠. 왜냐하면 제 서브스택 이 못 푸는 문과생의 문제는 없습니다. 레터를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메일 함으로 직접 레터를 받아보고 이메일이 왔을 때 그거를 클릭해서 봐주시는 거죠. 그 다음에 다이렉트 비율이 15%, 그리고 트위터, 제가 트위터에다가 레터 발행했다, 레터를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 트윗을 올리고 그 홍보 트윗 안에다가 제 서브스택 이 채널 URL을 남겨놓는 거죠. 그래서 그 URL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보는 비율, 그 비율이 8,200회, 7%였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이 뉴스레터 플랫폼 자체 내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. 이 유통이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. 이 비율이 트위터에서 보고 들어오는 비율이랑 비슷했어요. 8,100회 정도, 7% 정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지난 1년 누적 트래픽 소스, 그러니까 포스트를 업로드를 하면은 열람해줄 방문객이 어떻게 알고 보러 와주셨냐라는 거죠. 트위터에 올린 홍보 트윗을 타고 7%, 그리고 서브스택이 유통을 시켜줘서 7%. 숫자는 같은데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. 그 가게집이 이렇게 런칭을 하면은 막 그 앞에서 삐에로 풍선이 춤추잖아요. 그 풍선이 그날은 터지는데 바람이 빠지면 사라지죠. 트위터 바이럴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북마크가 제가 트위터에 어떤 트윗을 올리고 그게 막 RT를 돌 때 북마크가 6,000이 되고 좋아요가 이제 4,000 정도 그렇게 반응이 나와도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루가 지나면은 그 RT의 효력이 바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오디오 인제 녹음하는 이유는 구독자님들 중에 트위터나 스레드 같은 SNS가 온라인에서 트래픽을 모집을 하는데,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나의 콘텐츠를 발행을 했을 때 누군가는 봐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. 나 혼자 쓰는 건 일기고 누군가가 보고 그거를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건데, 그때 봐 주실 분들이 필요하죠. 인제 이런 부분을 다 총집합해서 트래픽이라고 해 볼게요. 그런데 그렇게 봐 주실 트래픽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SNS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트위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신다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.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래서 트위터 RT는 단발적인 홍보가 되는 건 맞지만 그 바람개비가 후년에도 돌아가지는 않아요. 그리고 제가 한번 RT가 돌았던 트윗을 리트윗을 하는 건 좋은데, 사실 이런 셀프 리트윗은 홍보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'아, 내 콘텐츠 홍보는 결국 X에서만, 트위터에서만 터지는구나.' 그런데 트윗으로 홍보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, 저는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들을 계속 생각을 해 보면서 그걸 또 적용을 해 가면서 의존도를 점점 낮춰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뉴스레터 플랫폼을 이용을 해 봤는데 서브스택을 무조건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플랫폼을 처음 이용해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스택을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쉽기 때문인데, 일단은 상대적인 단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.
첫 번째는 애드센스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. 제가 워드프레스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드프레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를 연결할 수 있어요, 승인을 받아서. 그런데 이제 "그러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." 그리고 다른 뉴스레터 플랫폼들을 보면은 꼭 애드센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자체 내에서 제휴를 맺은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광고 배너를 띄울 수가 있는데 서브스택이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아요. 그리고 플랫폼 자체 광고 수익,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이제 약한 거죠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아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, 포스트에 링크를 남겨 놓잖아요. 뭐 나의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의 어떤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포스트에 임베드를 해 놓잖아요, 링크를. 외부 링크를 심어 놨을 때 어떠한 특정한 이메일이 그 링크를 클릭했는지까지 알려주는 타 뉴스레터 플랫폼에 비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좀 약한 편이에요. 제가 이 타 뉴스레터 플랫폼들 다 같이 비교해 놓은 포스도 URL 남겨 놓을게요. 어 그래도 포스 내에 임베드한 그 링크별로 클릭 횟수는 확인이 가능하고, 또 어떤 이메일이 몇 개의 링크를 클릭했는지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링크를 딱 눌렀을 때 '아, 이 링크를 확인한 이메일들이 어떤 이메일들이다.' 이렇게 한 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뉴스레터를 시작한다면은 제가 서브스택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, 현재 한국어 채널이 많이 없어요, 이 플랫폼에. 그래서 지금 딱 개장하기가 좋아요. 한국어가 서브스택 플랫폼에서는 마이너 언어거든요. 대개 영어로 다 운영을 하죠.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1 년간 유심히 보니까 한국어로 운영하는 레터들끼리 서로 레코멘드 될 수 있게 플랫폼이 묶어 주고 있어요. 이게 제가 위에서 초반에 언급한 유통, 그러니까 레퍼럴이죠. 유통의 좋은 예예요. 서로서로 레퍼럴을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현재 제 레터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분께 타 한국어 레터가 보이게끔, 플랫폼에 접속하면 보이게끔 노출시켜 주고 있거나, 아니면 서브스택에서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레터가 있는데 그 레터에 한국어 다른 채널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유통이죠. 그러니까 내 포스트를 보게끔 SNS에서 트래픽을 끌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서브스택 플랫폼 내에서 같은 언어 채널들끼리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구독자 비율을 보면은 처음에 트위터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. 그런데 제가 1 년간 꾸준히 해 보니까 이제 플랫폼 내에서 제 레터를 발견한 후에 와 주시는 다이렉트 비율이 비등비등해졌어요. 아까 그래프 봤을 때 다이렉트 비율도 15% 정도로 낮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어 채널이 지금 많이 없는 만큼 이렇게 초기에 진입하시면은 보통은 플랫폼이 밀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. 제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 마케터 되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, 제가 트윗도 좀 자주 올리고 포스트 타입의 포스트도 많이 올렸었어요, 그동안 이 뉴스레터 관련해서는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뉴스레터를 시작하셨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고, 사실 뉴스레터는 이렇게 마케팅에 아무런 베이스도 없는 저도 하고 있거든요. 특히 해외 뉴스레터 플랫폼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, 이 서브스택은 그렇게까지 아까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까지 세그멘테이션이 되지는 않는데, 해외 뉴스레터 플랫폼들 대부분은 어디서 구독을 시작을 했는지 도시까지 지도에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.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, 요새는 AI 이용해서 영어로 레터 발행하고 이러는 거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. 내가 리딩을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리딩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AI 써서 영어로 뉴스레터 발행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닌데, 그러면은 영어로 내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구독을 해 주시는 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당연히 오디언스 범위가 넓어지니까 더 많은 기회가 있겠죠. 그래서 해외 뉴스레터 플랫폼들은 이렇게 어디서 구독을 시작했는지 도시까지 지도에 표시를 해 주고 있어요. 그리고 레터 안에 남겨 놓은 링크를
어느 이메일이 눌렀는지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무료고요. 그래서 서브스택뿐만 아닌 여러 해외 뉴스레터 플랫폼들을 비교해 보면서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대부분 또 무료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뉴스레터란 말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글 쓰는 연습으로라도 레터를 발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레터를 발행해 보셨으면 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독자 모집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독자님이 네이버 블로그에 막 이것저것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프로덕트로 변환해서 드리면 구독자는 금방 모여요. 그러니까 저도 제가 문과 졸업생의 잘못 퍼니즘 그 못 푸는 문과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채널에 정기적으로 올렸던 그런 영어 면접 다 같이 하루에 5 분씩 준비했던 아티클들을 다 모았어요. 모아서 전자책 만드는 데는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아티클들을 다 써 놨기 때문에 그걸 전자책으로 엮어서 170 페이지 정도 되는 영어 면접 인제 "더 이상의 노쇼는 없다." 이북을 무료로 배포를 했죠. 그때 2,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한 번에 와 주신 거예요. 이렇게 변환해서 그냥 무료로 드리면 구독자는 금방 모여요. 예 저도 이 SNS 의존도가 크다는 고민에서 뉴스레터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리고 1년 정도로 지속을 하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의 유저네임이나 닉네임밖에 모르던 거에서 벗어나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저의 콘텐츠를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열심히 봐 주시는 그런 구독자분들과 훨씬 강한 인게이지먼트를 맺을 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초기에 한국어 채널이 많이 없는 초기에 진입하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.